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딸아이를 낳은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을 할 줄도 몰랐던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네요. 예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지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를 뻔한 일이 있었기에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많이 힘드네요. 가족들의 위로도 좋지만 제 스스로 털고 일어서야 하는 일이란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일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싸우느라 제게 관심이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불안하고 외로웠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리분별이 조금씩 될 즈음부터는 혹시나 부모님들이 이혼이라도 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늘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챙겨주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혼자 씻고 숙제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한창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나이에 저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두 분 사이에서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시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엄마의 흔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 후 아버지가 지 일을 핑계로 해외를 떠나버리셨고 저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 의해 친가 쪽 친척들에게 맡겨져 자라게 되었어요. 남의 집에서 객식구로 지낸다는 건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눈치가 보였고 가장 편해야 할 집이 제게는 제일 불편한 공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매일 집 밖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르고 아침 일찍 학교를 찾았고 학교 후에는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책장을 덮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게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주눅이 들어 자라서 그런지 간이 콩알만 하던 저는 감히 가출을 감행할 용기도 없이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핑계로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3년제 전문대로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외딴 시골에 있는 학교의 전문대라 남들은 꺼려할지 몰라도 늘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그 학교가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남들 눈치 안 보고 숨 쉬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삶이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객식구 노릇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말했던 부모님의 이혼과 어렵게 자랐던 제 어린 시절이 남들에게 제 약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불행을 끌어안고 태어난 저를 기피했어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웃어도 결국 사랑받지 못한 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대학 생활 중에도 마음 붙일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하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구 없어서 공부만 했던 탓에 자격증이며 공모전 수상이 꽤 되었던 저는 남들보다 일찍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막 졸업한 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과 공모전 수상 상금 덕분에 보증금 걱정은 없었지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싫더라도 남들과 생활해야 했던 대학 시절이 마치 유예기간이라도 된 듯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부모님의 소식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부모님이었지만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끈끈함이 괜히 당기는 것 같았어요. 학창시절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부모님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후회할지 모른다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나 아버지 둘 중 누구도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제 소식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냐는 엄마의 타박과 먹고 살기 어려워 제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아버지의 거절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모님이 그리워서 연락을 했다는 제게 돌아온 것이 그것뿐이었네요. 처음에는 서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보처럼 괜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후회를 했죠. 저는 그날에서야 제가 사실은 고아였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기에 스스로도 제가 고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버림받았던 그때 부모를 잃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바보같이 부모를 그리워했던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독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그때 저의 목표는 열심히 일한 돈으로 저 혼자 사의 적당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해왔죠. 그렇게 몇몇 회사를 거쳐 일을 해오던 저는 그 즈음 작은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격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20명 남짓의 작은 회사였지만 복지도 괜찮고 페이가 좋아서 마음에 들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직원들 모두 새로운 직원인 제게 친절했고 사장님께서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 잘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직을 했던 이유가 연봉 문제도 있었지만 이전 회사에서의 적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 회사에는 제 또래 여직원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말로만 듣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가정 형편도 안 좋은데 음침하고 조용하다는 이유였죠. 그러다 말겠지 싶어 참아보려고도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괴롭힘에 결국 이번에도 제가 또 먼저 도망치고 말았네요. 왜 나는 늘 도망쳐야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했지만 다행인지 그 회사에서는 모두 환영해 주시는 덕에서 저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회사 업무에도 빨리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존경받으시고 여러모로 덕망이 있는 좋은 분이셨어요. 작은 회사는 모두 직원들 힘으로 돌아가는 거라며 직원들 복지에 개인사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한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도 잘해주시는 분께 마음이 허물어졌는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수익김에 제 사연을 전부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필 다른 직원들은 다들 취해서 자고 있던지라 사장님께서만 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장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시고도 저를 예뻐하셨어요. 남들은 제 개인사를 들으면 기구하다느니 팔자가 드세다느니 다들 좋지 않은 반응들만 보이는데 사장님은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잘 컸다며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신대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힘들게 지냈는지 내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신대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건 내가 잘 알겠어. 그전에도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야무지고 성실하고 날았어도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근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부모 없이 자란 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야? 부모도 포기한 자신을 혼자 챙겼다는 건 도리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괜히 그런 걸로 기죽을 일도 아니고. 남들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거기다가 이렇게나 잘 자랐으니 당연히 자랑할 만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더 당당하게 다녀. 알겠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장은 사장님이 처음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부모는 저를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생각했고 친인척들에게 객식구 취급당하며 늘 남들 앞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먹은 탓인지 밖에서조차 당당하기는커녕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기도 못 펴고 살았죠. 그래서 늘 당하고도 도망치기 바쁘던 저였어요. 그런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신 사장님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다른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 회사를 쉽게 떠나지는 못하겠다 싶었죠. 저의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신 후로 사장님은 제게 더 관심을 기울이며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저를 조카 딸처럼 걱정해 주시고 심지어 명절에 늘 혼자 보내는 걸 알고 집으로 초대까지 해주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차마 찾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그런 마음만큼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아드님을 직접 소개시켜 주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아, 여기 우리 아들이야. 인사해. 아, 그러고 보니 둘이 나이도 비슷하네. 둘이 2살 차이던가? 그럼 서로 통하는 것도 많겠네. 아, 둘이 언제 밥이라도 먹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끔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사실 사장님이 그전에도 저더러 며느리 삼고 싶다며 얘기하신 적이 종종 있으셨지만 저는 그 말들을 그냥 지나가는 말들로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며느리감으로 염두에 두셨던 건지 저와 아드님을 엮어주고 싶어 하시는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은행 일을 봐야 한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기분 나쁘거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명문대 나와서 스펙도 좋았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얼굴까지 잘생겼었거든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사익감이고 남편감이기에 그런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사장님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 아드님은 감히 제가 돈 벌 만한 사람은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정말 진심이셨던 건지 그날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아드님과 저를 이어주려 노력하셨습니다. 내심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던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따라가서 사장님 아드님과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진지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보통 상황이었더라면 저도 용기를 내기 어려웠겠지만 처음부터 제 사정을 알고 시작한 현규 씨라면 저도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미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시작한 연애였음에도 저는 의리 아니었습니다. 현규 씨는 같이 있을 때면 늘 저를 누구보다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저를 신경 쓰고 아끼는 것이 보였고 부모에게조차 버려졌던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현규 씨를 만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맞는 거지만 그동안은 마땅히 찾아뵐 만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결혼이 확실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제가 먼저 설레발치기도 그랬고 그동안 어머니는 회사에 나오신 적이 없으셔서 제가 회사 일로 만나뵐 일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결혼 약속을 하고서야 어머니 얼굴을 뵙게 되었네요. 아버님이 저를 엮어주셨을 때 이미 암묵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은 것이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불과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가 무척 떨렸습니다. 현규 씨를 통해 어머니 역시 저를 환영하실 거란 말을 들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들었죠.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싫어하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를 예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어머니를 보자 저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도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나야말로 고마워. 영주가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참 예쁘네. 나야말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앞으로 내가 정말 딸처럼 대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도움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뭘 제대로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저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먼저 도와주신 어머니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는 어머니와 부쩍 가까워질 수 있었죠. 영주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 그냥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시어머니는 너무 딱딱하지 않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우리 딸? 제게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을 가져보면서 이제서야 안정감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친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부모님께 대신 받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아껴주지 못한 저를 남편이 대신 아껴주었습니다. 전에는 결혼 생각도 못했던 제가 그런 행운을 얻었다는 게 제 스스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죽 행복했으면 혹시라도 이 완벽한 행복이 깨지진 않을지 불안할 정도였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건지 남편과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혼을 좀 즐기고 천천히 임신 준비를 할 생각이라 임신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금 이르게 듣게 된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저는 제 행복의 정점을 찍은 듯한 기분이었죠. 너무 기뻤던 저희 부부는 그 소식을 곧장 시댁에 전했고 시부모님 역시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영주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예, 진짜라니까요, 아버지. 초음파 사진 보고도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겨서 그랬지. 아유, 이 콩알만하게 내 손주라니. 아가, 큰일했다. 정말 잘했어. 아유, 아직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무슨 큰일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희들 아이는 천천히 갖겠다고 하지 않았었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대단이란 거 맞잖아. 아이, 나도 뭐라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 불임이다 뭐다 임신도 어렵다고 그러던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좋은 소식 가져다 주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신은 기쁘지 않아? 누가 안 기쁘대요? 아이, 그런 말을 해. 아니, 천천히 갖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혼자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기에 이상해서 그러지. 당신답지 않게 말이야. 나도 당연히 좋아요. 기쁘기야 내가 제일 기쁘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손주 소식도 당연히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애들, 특히 영주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남편들이야 임신했다고 축하해주면 끝이겠지만 여자는 앞으로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임신하면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할 거고 애 낳고 나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영주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 내 생각이 짧았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깊어서 그만 네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물론 저희도 당장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저 신경 써주신 건 너무 기쁘지만 저도 막상 임신 소식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신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잘하고 싶어요. 다만 제가 엄마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죠. 형주야,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잘할 거야. 당신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걸? 나도 좋은 아빠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둘 다 잘해보자. 정말 고마워, 여보. 다들 생각하지 못하셨던 임신 소식에 놀라셨던 듯 했지만 그래도 모두들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깊은 손주 소식보다 며느리 걱정을 먼저 해주시는 시어머니께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친정엄마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덕분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었지만 며느리까지 자식으로 품어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많이 배우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배가 불러오며 일을 쉬게 되었고 집에서 태교와 임신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도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이르지 않나 싶었지만 저를 걱정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누리는 여유와 호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저를 위해 늦은 새벽에도 먹고 싶다는 음식을 구해오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은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날마다 공수해서 찾아오곤 하셨어요.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는 해도 혼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 싶었죠.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태교에 집중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웬 여자가 있었거든요. 제 남편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얘기를 하는 탓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 남편의 상간녀라는 그 여자의 소개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남편을 믿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무슨 사이라고요? 지금 그 말에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나랑 형규씨, 우리 꽤 오래된 사이예요?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다고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진들 보면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을걸? 제가 자기 말을 믿지 않자 그 여자는 제 앞에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었습니다. 앳된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전부 제가 보지 못했던 남편의 사진들이었기에 저는 순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함부로 의심할 수가 없어서 그 여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죠. 이걸 봐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 증거들이 뻔히 있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아니면 뭐 은밀한 사진이라도 보여줘요? 아니면 형규씨라도 직접 데려와서 삼자대면이라도 해야 하나?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말도 안 돼요. 회사 끝나면 집으로 총알같이 달려오는 사람이 바람필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랑 만나고 있었으면서 당신 두고 나랑 결혼할 이유는 뭔데요? 남편과 내 사이 믿음도 꽤 끈끈한 편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 본 당신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 참 순진하네. 남자들이 보여주는 게 전부인 줄 아는 모양이야. 너 연애 별로 안 해봤지? 뭐라고요? 보니까 딱 알겠네.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저 남자 내숭에서가 결혼했구나? 바람필 시간이야 만들면 그만이지. 그걸 티나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 회사 생활하다가 잠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일 핑계로 만나기도 쉽고 볼일 보러 잠깐 나갈 때도 볼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남편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은 처음부터 형규씨 선택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둘이 시아버지가 엮어준 거잖아. 형규씨는 나중에 아버님 회사 물려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런 아버님 말을 쉽게 거역할 수 있겠어? 너무 당당한 그 여자의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전 봤던 남편의 사진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점점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진짜 상간녀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모르는 여자가 뭐하러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일까 말이에요. 바람판 남편 평생 끼고 살 자신 있어? 당신 같은 여자는 절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시간 끌다가 애 낳고 후회하지 말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알아서 잘 선택하라고. 알겠어? 저는 충격에 쉽게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제게 남편과 헤어질 것을 말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뺐을 거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던 저는 남편의 외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묻지 못하고 그 전에 시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여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단번에 믿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세상에 형규 그놈이 이제는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오빠가 바람핀 걸 믿으세요? 사실 형규 걔가 전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어. 양대를 거쳐서 여자들이 집까지 쫓아오는 일이 있었거든. 그래도 그건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이제는 나이 먹고 철들었을 줄 알았더니 그놈이 결국 집어로 나 못 주는구나. 응? 정말 내 아들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영주도 같이 좋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니? 내가 아들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영주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기절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었고 남편 역시 티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얘기까지 들은 저는 결국 남편이 바람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럼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저 어쩌면 좋아요? 아유, 불쌍한 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래도 영주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어.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어머니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며 제게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걱정하셔서 그런 건지 남편을 걱정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는 평소 믿고 따르던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차마 남편에게 그 일을 직접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이 두려웠던 제가 남편의 입으로 사실을 듣게 되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당장의 악몽에서 도망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제게 다정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의 말과 상간녀의 등장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겼던 저는 대체 어떤 모습이 남편의 진심인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면서도 차마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보 같은 짓인 것을 알면서도 한 번 정도는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었죠.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온갖 고뇌에 시달리며 기다리고 있던 중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아가,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뱃속에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제가 이 상태로 어떻게 이혼을 해요? 어머니, 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제 제가 싫어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오히려 걱정돼서 그러지. 현규가 내 아들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도는 아니잖니. 내가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는데 자기 딸한테 어떻게 바람난 남편을 참고 살아라고 하겠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냥 이혼해서 잘 살면 되잖니. 제가 이혼을 해서 어떻게 혼자 잘 살겠어요. 그러면 저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어머니, 저는 저희 아이 아빠 없이 키우느니 차라리 제가 남편 참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실수했을지 모르잖아요. 그 여자 말로는 결혼 전부터 만났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남편 생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저 못 도와주겠다고 하시면 저 그냥 남편이랑 직접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라. 걔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어쩌려고 그래. 처음부터 작정한 놈이 집으로 인정이나 하겠니? 그래봤자 너만 또 속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 정말 이혼은 못하겠어요. 지금도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절 두고 정말 바람을 폈을까요? 잠깐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현규 씨 만나서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저 도와주셔야죠. 영주야, 한 번 바람핀 놈이 두 번은 못하겠니? 지금이야 네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도 계속되면 그때는 어떻게 참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생각해봐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인생보다는 네 인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니? 어머니가 제 걱정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지만 저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 때문이라도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제가 딸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남편과 쉽게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전에 적어도 남편과 직접 얘기는 해봐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남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함구를 시키셨습니다. 그럼 우선 좀 기다려보거라.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라면 배수계부터 챙겨야지. 괜히 그 일로 형기를 쌓여다가 뭔 일 날지 모르니까. 너도 출산 전까지 말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 알겠지? 모두 저를 위해하신다는 시어머니 말씀을 저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도 일부러 지워버리려고 했고, 남편에게 따져 물을 게 있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늦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더 지나고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는 부풀 만큼 불렀고 저는 혼자서 신발 신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위해 매번 발톱까지 대신 깎아준 남편을 보면 순간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었고, 덕분에 저는 별 탈 없이 임신 기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 혼자 병원에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출산 전 검사도 하고 예정일 확인도 받을 겸 혼자 걸어서 병원을 다녀오던 저는 늘 다니던 육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걷다 보니 횡단보도 건너는 게 늘 마음이 급했는데, 육교로 가면 신호에 쫓길 일도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저 혼자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병원에 갈 때면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저는 혼자 육교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웬 여자가 달려와 저를 계단 쪽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경고했지. 현규 씨랑 당장 이혼하라고. 내가 너랑 이 새끼 그대로 둘 것 같아? 애 때문에 이혼 못하겠으면 애를 없애버리면 되지?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가 저를 유산시키려 계단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거였죠. 순간 제가 급히 몸을 피해서 계단으로 구르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다시 당하려나 싶었던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고, 다른 목격자들 때문인지 그 여자는 급히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저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죠. 병원에서는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예정일이 당겨질지 모르니 계속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땠을지 저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남편과 시어버지가 경찰서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셨는지 못 오셨죠. 경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경찰서로 올 게 아니라 병원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뻔뻔하게 저를 걱정하는 남편을 보자 저는 그제서야 참고 있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벌어졌는데 나를 걱정하는 척 하는지. 상간녀와 남편 모두 똑같은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걱정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다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이라니. 나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당신 애인이야. 벌써 몇 달 전에 찾아와서 나더러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아이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해코지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애인이라니? 무슨 애인? 경주야, 너 설마 머리도 다친 거야? 뭐? 이제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주야, 그게 정말이냐? 형규 이놈이 바람을 피고 있었어? 이 사람한테 결혼 전부터 숨겨둔 애인이 있었대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시키셔서 저랑 억지로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이미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전에도 그런 전적이 있었다고 아들 잘못 키운 자기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아이가 먼저라 싶어서 출산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김영규, 너 이 말이 사실이냐? 네가 지금 온 식구들이 기만한 거야? 나 정말 아니라니까. 아버지, 저 정말 아니에요. 진짜 억울해요, 아버지.
저 정말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영주야, 진짜 나 좀 믿어줘. 어? 자, 그러지 마시고 우선 CCTV 영상 확보했으니 확인부터 해보시죠.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아시는 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실랑이는 중단이 되었고 저는 그 상간녀에게 공범이 있다는 얘기에 당연히 남편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획했던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까지 하던 제 머릿속은 이미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CCTV로 확인한 순간 저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미행을 하고 그 여자가 육구까지 쫓아와 올라 저를 미는 순간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공범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불이 났게 도망을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머니가 설마 남편의 상간녀와 아는 사이라도 되는 건지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다져 묻기 전에 경찰에서 먼저 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경찰서로 잡혀와 겁에 질린 어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얘기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귀한 아들이 결혼할 여자는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는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웬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데려온 일로 마음이 크게 상하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에 전권을 쥐고 계시는 아버지의 추진으로 차마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 어떻게든 저희를 헤어지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떼어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그런 자작극까지 벌였던 거였어요. 상간녀도 어머니가 구한 사람이었고 그 여자와 남편이 찍었다는 사진이며 증거를 전부 조작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야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함구하게 했던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제가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지 기가 막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탓만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라도 쟤를 떼내고 싶었어요. 내 아들 앞길 막는 저희를 평생 보느니 어떻게든 헤어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숙의 애 때문에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끝이 났다 싶으셨는지 담담히 진실을 말하는 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는 기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려버리셨죠.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 자기 자식 귀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것도 자기 손녀를 해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걔가 왜 내 소녀야? 나는 그런 소녀 필요 없어. 그렇게 당신이 처음부터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다 당신이나 쟤 때문이야. 당신이 어떻게 이래? 정말 실망이다. 나 앞으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애들을 이혼시킬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갈라서는 걸로 하자. 그리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지금에서야 아버님이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남편보다도 더 믿었던 시어머니셨는데 제가 친정엄마보다도 가깝게 생각하며 사랑했던 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고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증오하고 있었다는 게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분명 진심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니. 저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 맘만 믿고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 딸 아니야. 나야말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겪지 않아도 될 일 겪고 이런 험한 꼴을 당했어. 정말 미안해, 영수야. 내가 이 빚은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 믿고 계속 내 옆에 있어줘. 내가 이제는 믿음 가게 더 잘할게. 분명 제게 섭섭한 게 있을 텐데도 저를 품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 저희를 음해하더라도 이제는 남편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후 저는 예정일에 맞춰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예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제 곁에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계셔 주셨지만 가장 바라던 어머니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네요. 저는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어머니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완전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곧 이혼 확정이 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앞으로 평생 그분을 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이 예쁘게 사는 걸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